네,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하이큐.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H마트 근처에 있잖아요. 네, 모짜르트 옆에 있죠. 모짜르트. 2007년도부터 했었죠. 2007년도부터 네. 하신 거예요? 야, 네. 진짜 오래되셨네요. 거기 그 H마트, 언제 생겼죠, H마트가? H마트가 2008년도 2월 달에 오픈했어요. 그 이전에. 네, 와,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사막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H마트 없는 캐롤트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는 모르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왔거든요. 네네. 예. 야, 개척자시네요. 지금 뭐 하이큐 치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배혜호 원장님도 이 디케넷에 워낙 많이 출연하시고 베테랑이시니까 오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제가 많이 도움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치아 상식 퀴즈도 저희가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 네.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미의 기준이 이제 시대에 따라도 바뀌는 것 같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미스코리아를 이렇게 미스코리아가 뭐 70년대 미스코리아하고 갑자기 약간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뭐 2000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보면 키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키요. 요즘 정말 청소년들은 그렇죠. 깜짝깜짝 와, 놀라죠. 진짜 그리고 몸매도 다리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네. 평균 미스코리아 키가 166이었대요. 근데 네. 그것도 전 안 되네. 예. 그리고 80년대. 80년대는 168.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170이 넘는 173 가까이 된다고 자, 합니다. 지금 평균. 미스 코리아입니다. 예, 미스 코리아. 평균 여성 그 신장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그런데 몸무게는 동일하대요. 네? 몸무게는 동일해요? 네, 50kg로 동일하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미인이 30년 전의 미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아담아담한 그런 분들이 미인이었고 요즘엔 좀 길쭉길쭉한.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2000년 넘어서는. 자꾸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얼굴 형태도 네. 뭐 90년대는 뭐 김희선, 고소영 같은 뭐그 대세다. 뭐 고양이상이 대세다 그러고 90년대에 그럼 고양이상이 이미 대세였군요. 예. 그리고 또 2000년대에는 뭐 신민아, 송혜교, 강아지상이래요. 또. 제가 2000년도에 좀 괜찮았어요. 네.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아를 보면 네. 이제 변하지 않는 미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치아, 그리고 또 깨끗한 거, 네. 그리고 가지런한 거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이제 예쁘다, 아름답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덧니. 덧니. 네, 덧니에 대해서 덧니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나는 과연 어떤 치료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덧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내가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그냥 미관상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건강상으로 안 좋은 건지 그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하실 거고 특히 자녀분이 만약에 덧니가 있으면 그렇죠. 특히 딸이 있으면 더 걱정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예. 계속 치아가 나오잖아요. 연구치가. 그렇죠. 자녀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이 덧니는 그럼 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덧니를 보면 네.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치아의 넓이, 치아들이 개수가 있고 넓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공간, 그러니까 턱의 공간, 그리고 뭐 치주골의 공간에 차이가 생겨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턱이 작고 그 입이 작은데 치주골 공간이 그 치아가 차지해야 할 공간보다 적으면 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치아가 많다는 거죠. 공간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크라우디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엇갈리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치아는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 위치에 나오려고 보니까 벌써 다른 치아들이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덧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치주골 공간이 치아가 차지할 공간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턱이 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싱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치아 사이에 이제 틈이 보이는 네. 이제 또 많이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덧니가 아니고 그냥 스페이싱 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송곳니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쪽하잖아요. 그렇죠. 네, 빼쪽하는데 그 유난히 위쪽 송곳니가 덧니가 많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치아가 나오는 순서를 보면 위쪽 송곳니가 늦게 나와요. 다른 치아보다. 그래서 그 옆에 치아들이 먼저 나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송곳니가 나오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송곳니가 왜 이렇게 안쓰럽죠? 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삐지고 나와야 되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나온 경우에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덧니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송곳니가 거의 덧니인 경우가 많네요. 네, 송곳니가 많고 또 이제 작은 어금니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곳니가 일반적으로 덧니가 꽤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송곳니가 덧니인 경우엔 그러면 이걸 그냥 빼주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이제 보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덧니가 너무 심한데 이거 빼야 되지 않나. 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개념이 덧니는 무조건 빼야 된다. 없애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송곳니 자체가 이렇게 빼쪽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씹을 때 송곳니에 걸려서 뒤쪽 치아들이 이렇게 갈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 치아가 이동될 때 뒤쪽 치아들을 이렇게 약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곳니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심해도 뽑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송곳니는 아닌데 보통 네. 일반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할 때 교정 같은 것을 할 때 네. 뽑아주는 치아들이 그 송곳니 뒤에 거, 작은 뒤에를 오히려 뽑아요? 송곳니 뒤에 거를 많이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치아 개수를 줄여야지 뭐 덧니를 제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송곳니 뒤쪽을 뽑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애 좀 덧니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실 때는 일단 치과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서 그렇죠. 뽑는 쪽보다는 좀 다르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나오셨으니까 제 이빨 좀 봐주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앞니를 보면은요 약간 간 것처럼 돼 있나 봐요. 네네. 가짜 이빨 같이 보이나요? 여기가? 그렇지는 않으신데. 아니 제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저는 제 이빨 맞는데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딱 갈아야 간 것 같은 그런 이빨인가 봐요. 그래서 MBC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험 봐서 들어갔을 때 네네. 다들 이빨 하고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앞에 치아가 앞에 두 개가 그 옆에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예. 좀 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약간 갈렸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치아 배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글라인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렌칭이라고 그래서 꽉 물고 있는 습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그런 있습니다.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치아 상식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니를 제외한 사람의 영구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1번 20개, 2번 28개, 3번 32개, 4번 36개. 자, 9292-730-730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DKN의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DKN의 그 실시간 생방송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개일까요? 웅이웅이님이 28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와. 빠르시네. 천재시다. 사랑니, 네, 여기 진짜, 야, 정말 다 어떻게 아시지? 사랑니를 제외한 사람의 영구치는 모두 몇 개일까요? 했는데, 지금 9292-730-730으로도 또, 2070님께서도 28. 와, 진짜 다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네요. 그러게요. 설마 다 치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럼 제가 다른 거 하나 내볼까요? 너무 어렵지 않게. 하나 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유아 치아가 다 났을 때, 치아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이거 저 구글에 안 나온 건데 갑자기 나셔가지고. 이거 아실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예를 안 드리고 이거 진짜 치아 상식 어느 정도 아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유아치가 다 났을 때 과연 유아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유아치가 다 났을 때 네. 유아치의 개수? 예. 예, 유아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지금 6884님께서 28 하셨는데 맞나요? 28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 답이시고 그거 적으신 거 그거 적으신 건가요? 네. 예, 아닌가 봐요. 자, 우리 무정님께서 14. 아니요, 조금 모자랐습니다. 좀 모자랐대. 웅이님 아까 28 맞히신 분이 20개. 웅이님 누구세요? 맞으시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웅이님 제가 보기에는 치과에서 일을 하시거나 뭔가 관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야, 어느 원장님이 듣고 계신가? 치과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웅이님 밝혀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20개 맞아요? 네네.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야, 우리 어정쩡님도 20개. 약간 늦으시니까 이거 약간 커닝한 느낌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2858님께서 20개 딱 맞춰주셨고 네네. 약간 이렇게 늦게 하신 분들이 이거 지금 듣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는 있지만 그리고 8105님께서는 24개 예, 아닙니다. 20개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치과에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을까요? 와, 1번 3에서 6개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보기를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자, 2번 1년, 3번 2년, 4번 평생. 이게 뭐예요? 평생이 뭐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을까요? 평생에 한 번. 평생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치과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참 안 좋은 질문입니다만. 자,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9292 730. 제가 아직 전화번호를 못 외웠어요. 자, 9292 730. 자, 과연 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2070님 1번. 네, 3에서 6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인데 네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3에서 4개월 정도 사이에 오셔가지고 네. 클리닝을 받으셔요. 치주 질환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컨트롤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오셔야 돼요. 예, 고독한 들깨님 6개월 하셨고요. 예. 우리 웅이님 뭐 있는 분이야. 하여튼 1번 하시면서 스케일링 때만 와도 된다고 하셨음. 크크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안 아프시면 네. 거기에 정기 검진을 하는 때 오시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이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부러져 나간 이를 버린다. 정말 나갔다. 자, 2번 부러져 나간 이를 빨리 우유에 담아 치과에 가져간다. 3번 부러져 나간 이를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에 치과에 가져간다. 4번 부러져 나간 이에 치약을 발라 치과에 가져간다. 이거 넌센스도 아니고 좀 특이한데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요? 네. 이건 제가 지금 구글에 나온 치아 상식 퀴즈를 찾아본 건데, 네, 일단 9292-730-730 또 DK는 채팅방에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정답 아시는 분은 우리 웅이님 비롯해서 실시간 채팅방에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김윤미님께서 2번이라고 하셨고요. 무정님께서 우유, 고독한 들깨님 땜질. 땜질은 뭐예요, 도대체? 자, 지금 730-730으로 4390님께서 2번 하셨는데, 우와, 2번이 많고, 자, 2번이 지금 2858님께서도 2번 하셨고, 네, 7720님은 3번. 자, 잠깐만요. 2번하고 3번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가 부러졌을 때 저는 1번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러져 나간 이를 버린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고 뭐 붙일 수 없고 이렇게 했고요. 자, 2번은 부러져 나간 이를 빨리 우유에 담가 치과에 가져간다. 이거 되게 많았고 3번 부러져 나간 이를 물에 깨끗이 써 말린 다음에 치과에 가져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답이 뭔가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유에 담궜을 때 거기 치아 주변에 있는 PDL을 조금 이렇게 살려서 다시 치아를 리플랜테이션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심는 경우인데 이제 부러져 나갔다는 의미가 네. 치아가 부러졌는지 뿌리 채로 뽑혔는지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뿌리가 보였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트라우마 같은 거 생겼을 때 치아가 애들 치아, 아이들 치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진 거나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애들 치아가 빠졌을 때는 그냥 뺍니다. 그래요? 그냥 빠야 돼. 그래서 부러졌다는 의미가 아마 거기서 찾으셨을 때 그 의미가 치아 조각이 나가서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아예 통째로? 예, exfoliate 됐다 그러는 거. 그거 전체로 빠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 방송 듣고 환자분이 부러져서 위에 담궈서 어떻게든 담궈서 가져오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실 거예요. 예,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그거는. 네네. 무조건 그냥 이걸 붙여달라. 이건 아니고 예. 통째로 다 빠졌을 때는 우유에 담가서 치과에 가져간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없었고. 그래요. 예. 아유, 부러지면 안 되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네, 저희가 노래를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배우 원장님의 취향을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봤더니 요거를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예, 전 사실 안 들어봤던 노래예요. 폴킴 원래 다른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저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폴킴 노래가 제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노래는 잘 몰라요. 저는 왜 폴킴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내가 너무 모르나. 폴킴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없었던 가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하여튼 요즘 들어도 되게 좋은. 오. 예, 그런 제가 볼 때는 한 40대, 50대, 10년 50대 초에 있으신 분들도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어머, 그럼 제가 오늘 네.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폴킴의 네네. 뭐죠? 안녕입니다. 안녕. 네, 좋은 아침 초대석 하이큐 치과의 배혜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폴킴 노래 너무너무 좋았고요. 일단, 네네. 예. 그 노래 나간 동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네. 우리 배혜구 원장님께서 유튜버세요? 아니 이거를 말씀을 아니, 저를 모른 척 하시더니, 바깥에서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다면서. 제가 많이 봤죠. 예, 많이 보고. 예, 지금 유튜브 하신지 진짜 몰랐네요. 유튜버를 뭐 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채널이 이름이 뭐예요? 채널 이거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요? 예, 조금 점심 사시고 가시면서 밝히시면 돼요. 그냥 닥터 비비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닥터 비비? 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거 올렸는데. 그러면 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좋은 정보가 있나요, 혹시? 치과 관련된 거는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가서, 예? 구독하면서 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있다고 가라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어떤 일상을 올리신 거예요? 그냥 가족 일상 올리고, 예, 그리고, 코로나 샷 받은 거. 그런 것도. 네, 그런 거 그냥 올리고 그랬어요. 닥터 비비, 예, 여러분 가셔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구독자는 얼마나 되시나요? 구독자요? 나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1,000명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요즘엔 또 저도 구독해야겠다.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별로. 6개월 동안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치과 관련된 그런 내용, 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맞아요. 돼서 쉬운 게 아니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튜버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개인적인 거 올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 안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구나.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되셨구나. 네, 1년 정도 됐는데 어디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아닙니다. 된다니까,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닥터 비비 한번 들어가서 응원의 글을 제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제 덧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덧니에 대해서 어쨌든 치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가 덧니가 있을 때 보통 보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다른 안 좋은 점들이 있는가 이런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우선은 뭐 송곳니 말고도 다른 쪽에 덧니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덧니라고 하면 제 위치에 있지 않는 치아를 보통 덧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 위치에 있는다는 의미는 보통 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네. 덧니가 심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씹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왼쪽에 덧니가 심하면 뭐 오른쪽으로만 씹어야 되는 상황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덧니가 있다는 거는 치아가 많이 엇갈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가 많이 엇갈려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교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치아를 이렇게 펴서 깨끗하게. 관리를 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덧니가 있어서 양치질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 치아 사이사이에 뭐 치석이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덧니로 인해서 또 잇몸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그런 덧니 때문에 또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예. 그럼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예, 조금 뭐 이렇게 앞으로 살짝 튀어나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호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본 사람들은 네네. 그 덧니를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두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그게 어떤 미의 기준인지 아니면 교정이라는 그런 분야가 많이 발달이 돼 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요즘에는 그래도 연예인들은 다 하지 않나요? 한국을 일본에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빨이 깨끗한 그 그죠. 모습을 네. 중요시 생각하니까 네. 덧니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거의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있으신 분들 뭐 정준하 씨 뭐 갑자기 정준하 씨 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네요. 네, 아 그리고 그러네요. 그분은 유재석 또- 씨도 좀 아 그래요? 예, 덧니보다는 뭐 크라우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재석 씨 네. 연락 좀 주세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재석 씨도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교정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그 보통 이제 덧니를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정 치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위쪽 송곳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에서 자리가 없어서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에 교정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송곳니를 내리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교정은 보통 어렸을 때 이제 몇 7살 살 때라도 7살이요? 예, 너무 그런데 어린 거 아니에요? 교정을 이제 보통 1차 교정, 2차 교정 이렇게 나눠서 하는 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교정이라는 거는 2차 교정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 어. 그러니까 2차 교정에서 교정이 필요한 것을 인지를 하고 네. 이제 1차 교정에서 그 자리를 조금 더 마련해주고 스페이스, 그 공간을 갖다 확보해주는 그런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그렇게 어릴 때 가서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교정 전문의 분들이 이제 봐서 1차 교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치아가 다 빠진 다음에 네. 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교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덧니를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인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치아가 약간 엇갈려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구태여 교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간혹씩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보셔야지 아.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거는 뭐 공간이 조금만 더 확보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뭐 급속 교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속 뭐든지 교정이 빨라요. 하여튼 한국은. 뭐지 했는데 보니까 뭐 크라운이나 비니어를 앞쪽에 해서 오. 가지런하게 놔두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치아를 보면 아주 세밀하잖아요, 작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mm가 엄청 큰 차이예요. 아 그래요? 1mm가 있고 없고가 어. 성공을 좌우하고. 굉장히 섬세한. 예, 아주 조그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께서 보셔가지고, 나는 뭐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네. 직접 이제 병원에 가시면, 뭐 크라운으로 이렇게 뭐 좀 교정이 필요할 상황인지, 환자분들은 그렇게 믿는데, 원장님들이 보면, 이거는 교정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정으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병이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오. 네, 왜냐하면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상황.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교정을 또 하면 안 돼요. 이게 은근히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정확한 그런 치료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뭐 30대, 뭐 40 넘어서도 교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막 아유 결혼하기 전에 하고 오지 뭐 그런. 요즘에는 뭐 얘기 많이 50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교정해도 괜찮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잇몸만 괜찮으시면 아. 괜찮으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네네. 그 H마트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네네. 외국 손님들도 또 많이 오지 않을까? 현지인들?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보통 제가 한 2007년부터 했으니까 네. 횟수로는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오,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아시고 오시고 예. 이제 오래 있으니까 외국 분들이 네. 오시게 되죠. 그래서 아, 뭐 외국 분들도 뭐 환자 입장에 제가 보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으신데 네. 우선은 뭐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한국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많이 찾아오시고 또 오랫동안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완전 백인 환자분인데 네.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딸이 왜 거기 가냐고 물어본대요. 아, 왜냐하면 백인 그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실 어떤 텐데. 분들은 이제 백인 사회에 계속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뭐 동양 분들의 이제 접촉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접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분들이 이제 동양 치과 의사한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올해 환자분들 사람 다루고 그리고 치료하는 부분은 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아유,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또 한국인들 그 의사 조금 선생님들 예. 섬세하다. 이제 치과 의사 변에서 이제 백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우에 좀 섬세하게 또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하시는 거죠. K 치과. 예. 예, K 치과도 이제 뜨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손이 예쁘세요, 남자분이. 너무 섬세해, 얼굴과 조금 다르시게. 손이 예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섬세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하하하하이큐. 저도 다음번 치과는 한번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오늘 아주 알찬 정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까 다시 한번 채널 민망합니다. 닥터 비비입니다. 닥터 비비 가셔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우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